오늘은 여기 형법 강론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뭐 종문 해설 판례 이렇게. 근데 아직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1장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그래서 여기 살인죄, 그래서 이제 살인죄에서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사람이 이제 언제부터 사람이 되냐 그래가지고 여기 자주 나오는 건데, 사람이 태어날 때 진통설, 그리고 조금 나았을 때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그 다 나와가지고 독립호흡설. 그러니까 죽을 때는 언제 죽느냐, 그래서 호흡이 멈췄을 때, 아니 맥박이 멈췄을 때, 아니면 뇌사했을 때. 이건 되게 자주 나오는. 존속살했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 그래서 여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면은 하고, 여기 또 배우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배우자를 정하고, 현재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배우자였던 자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면은 여기를 해석을 해서, 아까 사람을 살해한 자 그러면은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고, 언제 태어나는 거고, 언제 죽는 거고. 여기는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러면은 직계 존속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률상의 직계 존속임을 요함. 생모는 인지나 출생신고가 없어도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의 직계 존속. 양친도 법률상의 직계 존속이며 친부모를 살해하여도 존속 살해죄. 그 인정하지 않은 것. 호적상 친생자로 등재되었으나 타인과 정교를 맺어 출생한 자가 호적상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문 앞에 버려진 아이를 기르고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하였으나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 캄캄한 밤중에 장모인 줄 모르고 살해. 제 분에 이기지 못하여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부까지 찌르게 된 결과를 빚은 경우, 그의 부를 살해하여 의사로 식도로 찔러 살해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살인죄에 해당한 건데 그냥 살인죄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존속살해 여기에 해당하느냐 그 여부에서 그냥 보통 살인죄다. 보통 살인죄. 살인행위에 수반하여 피해자의 의복을 손괴한 경우에 손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살인죄에 흡수된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그리고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교사 방조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살교사 방조죄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자살관여죄, 주체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고 있어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인은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거는 자살교사 방조가 아니라 살인죄. 자살교사, 자살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자살을 막 하게 만든. 자살을 방조, 이거는 좀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를 그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아닌 척하면서 말해. 실행의 착수 시기는 교사 방조를 개시한 때, 기소 시기는 자살했을 때, 자살이 완료되어 사망했을 때. 주관적 구속 요건은 고의가 필요하다. 여기 자살 교사 방조에서 고의적으로
적극적 정신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의 동인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한 것은 자살 방조죄에 해당한다.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여기 이런 거는 이제 꼭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살 방조에 해당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하고 이제 합의 동사 함께 자살하는 경우 자기는 죽을 의사가 없이 동사한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때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같이 자살을 기도했을 뿐 방조 사실이 전혀 없는 때는 무죄이다. 그러니까 자살 기도만 하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생존자의 행위가 있고 사망자가 있으니까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자살 도사 방조 뭐 그런 게 더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촉탁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계란 목적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와 착오를 이용하여 살인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무형적, 유형적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폭행, 협박 이외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포함된다. 위계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억압할 만한 정도여야 한다. 일반인이 객체인 경우에는 보통살인죄, 직계존속이 객체인 경우에는 존속살인죄. 그러니까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무형적, 유형적인 힘을 말한다. 그러니까 무형적, 유형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나 그런 거에 살인죄. 그리고 살인 예비 음모.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그러니까 뭐 흉기를 준비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게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니고 뭐 구체적으로 이걸 준비를 하고 살해할 대상자가 있고 그러면은 예비 음모.
그리고 상해와 폭행이제. 상해, 폭행.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상해와 폭행이제라고 한다면 상해는 무엇이고 폭행은 무엇이고 이걸 정해가지고 어떤 범주로 그러면은 상해에서 신체적인 거하고 여기 생리적인 기능하고 절충설. 그래서 생리적인 기능의 훼손 이외에 신체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경우, 신체 외관에 경미한 변경을 가한 경우는 폭행. 그러면 여자의 모발, 남자의 수염 절단, 이건 상해. 남자의 모발, 손톱 절단은 폭행. 그러니까 상해하고 폭행하고 있을 경우에 약간 그보다 약간 경미한 게 폭행이고, 상해란 건강 침해로서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 건강 침해, 신체 상처, 일부 박리, 질병, 감염, 기능 장애, 그리고 신체 외관의 변경은 폭행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승낙,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병역 기피를 위한 상해, 채무 면제 대가로 하는 상해, 뭐 싸움에 의한 자신 모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메스로 이제 대고 이제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상해 폭행 뭐 해당 뭐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업무니까 이제 수술하는 이제 업무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고 피해자가 이제 피해자의 승낙이 된다 그러면 이제 수술한다고 이제 그럴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구성 요건 해당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뭐 상해나 뭐 이렇게 메스를 뭐 대고 뭐 이렇게 뭐 한다라 그거를 그냥 아예 그냥 상해로 볼 수 없고 그냥 성공한 치료 행위로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상해가 아니고 또 실패할 경우에도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해를 인정한 것. 실신 후 구급차에서 깨어난 것.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것. 상해가 아닌 것은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에 동전 크기 멍이 든 것은 상해죄에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왼쪽 손바닥에 약 2cm 정도의 굵긴 상처. 팔다리 부분에 멍이 생겼으나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몸 상태가 호전되어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은 경우. 그런데 여기 이제 존속상해 그러면은 이게 자기 또는 이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가족들 중상했지. 그럼 여기서 아까 상해를 이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중상의 경우에는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자. 중상해죄는 사람이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중상해죄. 여기에서 이제 불구, 그럼 실명, 혀절단, 청력 상실, 성기절단.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에이즈 감염, 정신병 유발, 기억상실증, 척추장애. 중상해. 그리고 상해와 중상해에서 여기는 고의가 필요하다. 아까 전에 이제 예비 응모 그런 것도 이제 고의가 필요하다. 아, 사람 존속 중상했지.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제 배우자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더 안 좋은 이제 가중. 상해치사가 있으면 이제 또 존속 상해치사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가족 이거는 가중이야 가중. 그러니까 하나가 상해 행위를 피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그러면 여기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이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해치사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막 이런 여기에서도 이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이게 항상 나오는데 가족에 대한 그런 거. 폭행죄.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면 한다. 사람은 자연인인 타인. 외국 원수와 외국 사절에 대해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죄,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죄. 그러면 여기는 또 따로 그냥 폭행 여기에서 전에 거기에 한번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죄. 상해 폭행. 최강의 폭행. 그럼 이 사람 물건 여기에 하지 않고 모든 유형력의 행사 그러면은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회산죄. 광의 폭행. 사람에 대한 직간접 유형의 행사. 공무집행 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 협의 폭행. 사람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폭행죄, 특수공무원 폭행죄. 최협의 폭행, 강간죄, 강도죄. 내란죄, 소유죄, 다중불회산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 폭행죄, 특수공무원 폭행죄, 강간죄, 강도죄. 유형력이라는 직간접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의 행사.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이외에 물리력을 이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심리적인 폭행도 폭행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유형력의 행사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사람이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돌을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한다. 기수시기, 거동범이므로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기수에 해당한다.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여기도 아까 객관적 구성요건 여기에서 여기 뭐 내란죄, 뭐 소유죄, 뭐 폭행죄, 강도죄, 주관적 구성요건 이제 고의가 필요하다. 상해의 고의로 폭행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상해미수.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폭행치상죄. 폭행죄를 인정한 거 그러면 여기 채팅 좀 들어. 안수기도로 한다 그래 놓고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면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여기로 또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이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 뭐 특수 뭐 상해 뭐 특수 폭행 뭐 특수 뭐, 치사상죄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들고 뭐 위험한 물건 휴대 뭐 들고. 그리고 항상 여기 나온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어느 정도의 계속성과 조직성을 갖추어야 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은 유형력, 무형력을 묻지 않는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것,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거나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는 것도 특수. 그러니까 뭐 물건 가지고 있는 거. 뭐 자동차 여기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것도 특수.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 폭행죄의 폭행과 같다.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라는 고의가 필요하다. 폭행치사상죄.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그 사람이 원래 좀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됐다 하더라도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상습범, 상습상해 폭행. 상습으로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 중상해, 폭행, 존속 폭행, 특수 폭행. 상습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 요건이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동일한 폭력, 습벽이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더 중한 상습 존속 상해죄의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경합하는 게 아니라 더 중한 죄 하나의 죄로 성립한다. 과실치사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 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그러니까 과실로 인하여. 아까 계속 고의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과실. 과실로 인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죄. 이건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중과실치사상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진 사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을 볼 때 여기 업무에 대해서 여기가 해석하는 이제 그거라서 업무에서 직업, 직무, 영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한 자동차를 오락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운전하는 것. 개인적, 자연적 생활현상은 사회생활에 상에 지휘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업무에는 이제 반복 계속성. 그러니까 여기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본 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상 실화죄,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허위진단서 작성죄, 업무상 과실작물취득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동의나택죄, 업무방해죄. 업무 자체가 보호법익이 된 경우로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거나 위험 방지를 위한 업무에 제한되진 않고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제한된다. 여기에서 업무방해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와 구별된다. 업무가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 내지 그 요소를 이루는 경우이다. 아동옥사죄.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업무방해죄.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한정된다. 업무상 과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의사가 연탄가스 중독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지 않은 채 퇴원시켜 그 환자가 다시 그 방에서 잠을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사건. 의사가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수혈을 의뢰하였는데 다른 혈액형을 수혈하여 사망한 경우. 열차 사고 현장에 놀라서 자전거에서 넘어져 다친 사건.
30년 한옥 건물에 수선을 요구했는데도 무시해서 연탄가스 중독 사망.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 고속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한 경우. 그랬는데도 이제 과실치사상이니까 죽었을 경우. 버스 운전자가 40m 전방 우측 도로변에 어린아이가 걸어가는 것을 목격한 경우. 그래서 여기가 2인 이상을 동시에 사상케 한 경우에는 술계의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치사 상죄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죄하고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유기와 학대의제.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학대의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유기죄하고 학대죄. 여기에서 이제 유기를 했다면 그 사람의 보호 의무가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이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 객체. 유기 학대 여기에 객체가 뭐냐 그러면은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 노유란 나이가 많은 자와 어린 자를 의미한다. 유기 기수 시기는 여기 유기를 해서 요 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때, 생명 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할 때 기수가 된다. 여우가 증인 사건. 만 11세의 딸이 질병으로 입원하였음에도 종교상의 교리에 의하여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한 경우는 유기치사죄를 구성한다. 유기하고 사망해서 유기치사죄.
여기는 좀 약간 유명한 판례. 그래서 이제 질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여호와 증인 여기서 이제 수혈 안 한다 그래가지고 종교상으로. 그래야지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 증인 종교에서 이제 수혈 그거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만 11살 딸이 사망한 경우. 이건 유기 치사죄. 그 존속유기. 여기 또 가족이나 이런 경우 중유기 존속 중유기. 영아유기. 학대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주체는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자. 객체는 보호 감독을 받는 자. 그 1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복지법. 학대는 육체적, 정신적. 주관적 구속요건으로서는 고의가 필요하다. 학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고의. 학대죄를 인정한 것. 사세인 아들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구타한 경우. 학대죄. 존속학대. 아동옥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 아동옥사죄. 16세 미만의 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생명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이다. 그냥 인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위험한 업무란 생명 신체에 위험한 업무라야 하고 본제형이 근로기준법의 경우보다 중하므로 본제 업무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보다 제한된다. 주관적 구성요건. 16세 미만자를 생명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자에게 인도하거나 인수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유기치사상죄. 그러니까 유기죄, 영아유기죄, 학대죄. 그러니까 유기죄와 영아유기죄와 학대죄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 경우. 그리고 여기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가족. 여기는 가중. 협박의제. 협박의제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광의 협박, 일반적으로 공포심이 생기게 할 만한 해악고지, 공무집행 방해죄, 직무강요죄, 특수도주죄,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회산죄, 협박죄. 협의 협박,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고지, 강요죄, 공갈죄, 약취죄. 최협의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고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해악고지, 강간죄, 강도죄. 경고란 공포심을 생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악 발생에 대해서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를 의미한다. 해악의 발생이 행위자에 좌우될 수 있을 정도로 고지된 경우에는 협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고. 해악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것이든 묻지 않는다. 해악의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합리적이다, 실현 가능하다, 뭐 불법이다, 이게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뭐 이런 거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악의 현실적 발생 가능성, 그리고 뭐 협박, 여기 협박이나 뭐 이런 것에 해악이 되는지 객체. 거동에 의해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위로 찌를 듯이 한다면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로 못 볼 바는 아니므로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 정부 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타인이 민사 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한다. 폭행을 가한 후 협박한 경우, 협박한 다음에 다시 폭행한 경우, 이거는 경합범. 그리고 여기도 또 존속협박,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습협박,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를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죄. 그러니까 방해를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래서 해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의사의 자유이므로 객체는 의사 결정 및 활동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인데, 그 사람을 이제
폭행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런 경우. 권리 행사 방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의무 없는 일을 강요. 의무 없는 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의무는 법률상의 의무를 의미한다. 폭행 협박에 의하여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했을 때 기수가 된다. 준강요죄, 인질강요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치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인질강요죄, 체포, 감금, 약치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인질 확보의 수단, 체포, 감금, 약치, 유인이다. 착수 및 기수 시기. 인질상해 치상죄. 여기에서 이제 상해 치상. 아까 얘기한 여기 체포, 감금, 약치, 유인에서 살해 치사죄, 체포, 감금죄. 사람을 불법하게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보호법익은 사람이 신체 활동의 자유. 체포, 감금죄. 그러나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는 불법 체포, 감금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본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체포하는 거하고 감금했을 경우 이건 이제 그게 합법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 체포에서는 경찰관이 사칭한 연애.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협박, 위계. 유형무형의 방법, 이걸 유형무형 모두에 해당한다. 간접정범에 의한 감금도 가능하다. 허위신고에 의한 구속. 방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잠근 후에 알고 나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 범인의 체포, 친권자의 징계행위, 경찰관의 주치자 보호조치. 이거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 존속 중체포감금, 특수체포감금, 상습체포감금, 체포감금 치사상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약취와 유인의 죄. 사람을 약취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동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의 거처의 자유가 보호법이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약취 유인한 자가 계속하 감금한 경우 추행 간음 영리 목적 약취 유인죄. 국외 이송 목적 약취 유인 매매죄.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자연인이 난 기혼, 미혼, 성년, 미성년, 남녀를 묻지 않는다. 피약취 유인 매매자 국외 이송죄.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해한 것 같다. 결혼 목적 약취 유인죄.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피약취 유인 매매 국외 이송자 수수은닉죄.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하는 자도 전항해한 것 같다. 상습범. 강간과 추행이지. 강간과 추행의 죄란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 주체 여자 남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객체 부녀 그러는데
강간제 객체가 이제 부녀면 이제 여자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남자도 강간죄 이제 그럼 이제 여자가 이제 당하고 남자가 이제 그래가지고 신고를까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객체가 이제 여자라고 이렇게 그렇게만 했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제 남자도 되고 이제 그런 걸로 개정이 된다고 그런 것 같아.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태도로 방문을 두들기고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한 것은 강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 유부녀에게 혼인 후에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간음한 경우 이건 강간죄가 인정된다. 수면제를 먹이고 간음한 경우 12세 미성년자를 폭행한 간음한 경우 여기는 강간죄가 인정된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연인인 한 남녀 기혼 미혼을 묻지 않는다. 강제추행죄에서는 하여튼 폭행 협박하고 추행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거심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직장 상사가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업무상 위적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 중강간죄, 중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 전 2조 강간죄, 강제추행죄. 여기는 심신상실과 한거불능 상태에서 그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
여기 아주 내가 여기 보고 계속 읽고 있어가지고 강간상해 치상죄 강간살인 치사죄 살인죄와의 관계 강간 시에 살인의 고의가 존재한 경우에는 강간살인죄가 성립한다. 유기죄와의 관계 강간치상죄를 범한 자가 실신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직의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 미약 간음죄 여기에서 그냥 뭐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미약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되게 그냥 뭐 좀 피감호 부녀 간음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피구금 부녀 간음죄 혼인빙자 간음죄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음행이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라는 여기가 좀 혼인빙자죄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음행이 이제 상습 있는 부녀 없는 부녀 이 여기 혼인 빙자 간음죄 여기에 있어서 그런데 이 기망이 그냥 혼인을 빙자하는 말이나 글만 믿고 바로 간음에 응했던 경우 이런 거는 뭐 혼인 빙자 간음죄로 뭐 신고하거나 그런 할 걸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적극적 뭐 직접 그런 게 없고 하여튼 말이나 글만 믿고 뭐 응했던 경우
혼인할 의사로 가늠하였으나 그 후 혼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혼인의 빙자란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제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 이제 혼인을 빙자한 경우, 그래서 의사가 없는데 상대방을 기망하여 진정한 결혼을 전제한 성관계나 정상적인 성관계인 것처럼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다. 주관적 구성 요건은 고의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방송했나? 여기 1장, 2장,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명예, 신용, 재산죄, 횡령, 배임죄, 그거는 좀 이따가 다음 방송에서 하기로 하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 공공의 신용, 공중의 건강, 사회 도덕에 대한 죄, 여기 뭐 상습 도박죄, 도박 개장죄, 도박과 목표에 관한 죄, 목표 발매 중개 취득죄, 신앙에 관한 죄, 그리고 이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뢰죄, 여기는 좀 이따가 다음에 방송할 때 하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다음 방송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